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도 그리고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도 그 사건의 파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김남국 코인게이트부터 보면요. 지금 김남국의 개인 혐의가 3개입니다. 범죄 수익은닉, 조세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뭡니까? 이걸 넘어서 입법 로비와 자금 세탁까지 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법 로비와 자금 세탁. 자, 지금 이러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자금 세탁부터 볼게요, 신규 여러분. 자, 이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지금 의심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김남국이 코인을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화 시킨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대선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남국이 15억 손해를 보면서 뭐 했습니까?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30억을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실제 김남국이 이렇게 바꾼 날짜가 언제라는 거예요? 2월 15일이라는 겁니다. 2월 15일. 그런데 2월 15일이 언제라고 하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운동 기간, 네,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그 같은 날 김남국이 30억을 신생 코인에 몰빵한다. 자, 이것은 돈 세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선 자금 뭡니까? 의혹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수사해야죠. 이거 수사해야죠. 자, 그래서 검찰이 김남국이 30억을 몰빵했던 이 클레이페이 토큰을 발행한 이 업체 대표에 대해서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자, 이걸 출국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은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뭘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까? 자금 세탁 정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이모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김남국의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김남국은 이모랑 참 연관이 있나 봐요. 보니까 이 클레이페이 토큰을 발행한 대표 이름 뭡니까? 이모 씨래요, 이모 씨. 우리 김남국 이번에는 이모랑 이모 씨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30억을 몰빵했던 그 클레이페이 대표가 누구라고요? 이모가 아니라 이모 씨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이 자금 세탁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겠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남국의 이 코인 거래가 너무나도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김남국이 실제 2억 5천만 원 이상을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대선 때. 그게 언제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게 바로 2월 중순이라는 겁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쪼개기 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이 30억을 몰빵한 코인도 날짜가 언제라는 겁니까? 이때도 2월 15일, 2월 중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5일은 언제라고요? 바로 대선 공식 운동기간 시작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네,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30억 코인을 몰빵한 것도 2월 중순. 김남국이 쪼개기 인출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현금화 시킨 것도 2월 중순. 더 나아가 대선 공식 운동은 2월 15일.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자금 세탁과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돼서 김남국 코인 업체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네, 4개월간 48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남국이 쪼개기 이체를 한 게 이때가 끝이 아니다. 언제까지 했다고요? 5월 29일까지. 그런데 5월 29일 그 바로 다음날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6일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도 이 6.1 지방선거에 인천 계양을로 선거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쪼개기를 할 거면 5월 29일 이후에도 계속 해야지. 왜 갑자기 5월 29일까지밖에 쪼개기를 안 하느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목적이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라면 대선 끝나고 쪼개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6월 1일 전까지, 지방선거 전까지 딱 쪼개기 이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는 대선 자금을 넘어서 지방선거 자금까지 의심을 받는 있는 것이고,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남국은 지금 빨리 와야 돼요. 네? 지금 막 뭡니까? 좌파 커뮤니티 가가지고 막 좋아요 누르고 접속할 때가 아니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돼서 지금 이 저수지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큰일이 났습니다, 김남국.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번에는 입법 로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입법 로비. 자, 얼마 전에 김남국 입법 로비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 지금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 위믹스 투자 모르고 무상 지급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위메이드사가 국회를 14번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14번이나.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횟수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누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 제공드릴 수가 없다라고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회 사무처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요구할 경우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괜찮다, 이거 공개해도 괜찮다라고 망치 두들기면 국회 사무처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친구 여러분, 어제 이게 망치가 두들겨졌습니다. 어제 여야 협상으로 망치가 두들겨졌어요. 자, 그래서 조만간에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와, 새로운 판도라가 열리는 겁니다, 친구들. 새로운 판도라. 자, 그러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열린다라는 건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출입을 신청했는지, 그 사람 소속이 어딘지, 휴대전화는 몇 번인지, 가장 중요한 거, 방문 장소,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조만간에 공개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위메이드 직원들이 어떤 국회의원실을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가서 뭔 얘기를 했는지가 세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김남국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 네. 게임머니도 가상화폐라고 말했던 김남국이 공동 발의한 법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여기에 김남국이 들어가 있는데 위메이드 출입 기록에 김남국 국회의원실이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인의 입법 로비가 김남국을 넘어서 민주당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은 김남국 혼자만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입법 로비 의혹이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 국회 출입 기록이 까지고 어느 국회의원실을 들어갔는지, 왜 만났는지가 공개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 만났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메이트직이 만났다라면 왜 만났냐? 너 코인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라고 당연히 물음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준석이도 만난 거 아닐까? 준석이도? 네,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도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준석이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준석이한테 하나 좀 조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이한테. 자, 준석아, 이준석 씨,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자, 나로 타요. 누리호 타, 누리호. 네, 누리호. 어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사 예정이래요. 우리 준석이는 지구 떠난다 그랬잖아. 근데 지구 안 떠나고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준석은 잡혀가지 않으려면 오늘 빨리 가가지고 누리호를 타라. 네, 그래야지만 준석이는 지구를 떠날 수가 있다. 약속 지켜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이 자금 세탁 그리고 입법 로비 의혹까지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김남국 수사가 뭡니까? 시작이 되고 있고 점점 뭡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굉장히 촘촘히 짜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빨리 와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코인 저수지가 열리고 있다. 그 저수지 주인이 정말 김남국 거인지 아니면 다른 주인이 있는 건지 이게 조만간에 저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수지가 열리고 있는 게 코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바로 돈봉투 게이트 저수지도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서 어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자,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세해요. 자, 윤관석 같은 경우에는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눠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게 건넸다라는 겁니다. 이성만도 2021년 4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같은 달 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세세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동시에 쌍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들이 이렇게 돈을 건네면서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송영길을 찍어달라. 네, 돈봉투를 주면서 송영길을 찍어달라. 이렇게 오더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런 윤관석이가 검찰 수사에 가서는 짜맞추기, 기획수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폰을 바꾸고 검찰에 깡통폰을 냈대요, 신규 여러분. 야, 정말 송영길 측근 아니랄까봐 어떻게 송영길이랑 똑같은 걸 합니까? 송영길도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의 기획수사라 그러면서 검찰에 뭐 냈어요? 깡통폰 냈잖아요. 네? 송영길이나 윤관석이나 지금 수사를 뭡니까?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송영길도 기획수사다 말하고 깡통폰 내고, 윤관석이도 기획수사다 말하고 깡통폰 내고. 자, 이거는 엄연히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거죠. 증거인멸 정황. 자, 그래서 제가 윤관석이랑 송영길한테 하나 보여주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냐면요. 깡통폰을 제출한 사람이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있느냐? 자, 누구도 있느냐?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강내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내구도 실제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가 구속됐어요. 심지어 강내구는요, 돈봉투 전달을 인정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뭐 했습니까? 돈봉투 의원 6명 이름 들었다라고 입까지 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내구 구속됐습니다. 왜? 깡통폰 냈기 때문에. 깡통폰. 자, 그러면 윤관석이나 송영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내구와 달리 혐의 인정하고 있나요? 혐의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깡통폰을 낸 강내구는 구속되고, 혐의도 인정 안 하고 깡통폰도 낸 윤관석과 송영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네? 혐의 인정하고 깡통폰 내서 구속이 되는데 혐의 인정도 안 해. 깡통폰도 내. 두 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윤관석, 송영길 둘 다 구속 사유가 다분하다. 꼬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송영길과 윤관석의 차이가 있죠. 윤관석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고 송영길은 방탄조끼를 안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입고 있던 방탄조끼를 이재명한테 벗어줬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은 떨고 있을 겁니다. 뭘 떨겠습니까? 윤관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송영길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자, 윤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30일에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오늘 보고가 된다, 30일 날 보고가 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일단 가장 유력한 건 오는 30일 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보고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달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 국회법에 따르면 72시간 안에는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날 체포동의안 보고되면은 72시간 안, 즉 그렇기 때문에 6월 초 그 안에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윤관석이나 이성만이나 뭐 했습니까? 탈당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현재 무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네? 방탄을 쳐도 문제고 방탄을 안 쳐도 문제는 겁니다. 왜? 방탄을 안 쳐주면은 송영길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관석, 이성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방탄을 쳐주면 뭐 하는 겁니까? 본인들의 위장 탈당을 자백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뭡니까? 그 막다른 길로 도래했다.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위장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은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했고 그 꼼수가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함정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자율투표 하겠대요. 자율투표. 과연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고 이게 지금 조만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진짜는 뭡니까? 돈봉투 의원, 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들. 그게 지금 최소 10명이 특정이 돼 있는데, 자, 이게 지금 1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어제 검찰이 추가 금품 살포 정황을 포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게이트에서 9,4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검찰이 포착했고 어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0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위장 탈당을 또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위장 탈당이 될까 안 될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관석과 이성만이 원래 탈당을 하기 싫어했었는데 이재명이 사실상 설득을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한이라고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윤관석과 이성만은 그것이 본인들에게 함정이 되었잖아요. 왜? 무소속이니까. 그래서 이게 방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탈당을 하기가 굉장히 싫죠. 탈당을 하게 되면은 방탄조끼가 벗겨지는데, 탈당을 하게 되면은 내가 꼴인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당대표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이제는 그냥 아예 2판 4판으로 흘러더라고요. 2판 4판. 자, 어제 이재명 시청 여러분, 비명계에 반격이 나섰답니다. 비명계에 반격. 자, 그래서 어떻게 반격을 나섰냐? 얼마 전에 비명계인 이원욱이 개딸들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러고도 단절을 안 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에 따르면 이게 개딸이 아니래요.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이원욱을 공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간질에 놀아난다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도 2판 4판이다. 이재명도. 지금 비명계를 향해서 그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던 이재명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명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이렇게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감찰 지시까지. 드디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자, 저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비명계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비명계 국회의원들.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조만간에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은데, 네? 조만간에 백현동, 정자동, 대북성공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2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듯 합니다. 왜냐? 지금 실제 뉴스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이 보세요.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정진상에 로비했다. 네?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정진상이 해줬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로비했다라는 겁니다. 대북성공과 관련돼서도 아이고 김용도 소환 통보가 됐어요. 왜? 김성태가 불었거든요. 대북성공 때 김용한테 전화로 보고했다고. 네? 그런데 이 정진상, 김용 둘 다 뭡니까? 이재명이 인정한 측근들입니다. 여긴 유동규가 없어요. 정진상과 김용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구를 향한 수사입니까? 이건 이재명을 향한 수사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2차 체포 동의안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명계에 반격을 하고 있고 그 비명계와 관련된 이원욱에 대해서 감찰 지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망신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비명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보내야겠다. 보내야겠다. 이젠 대놓고 그러네? 이젠 대놓고 비명계를 욕하네? 대놓고 망신 주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 간당간당했습니다. 정말 간당간당했어요. 그때는 이재명에게 간당간당하며 경고성을 보냈던 비명계가 이번 2차 체포 동의안에는 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이재명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네? 본인이 비명계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이원욱을 공개 비판하면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재명도 모를까요? 알죠. 알죠.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어차피 가결될 거라 생각하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끝까지 당대표직을 안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나 끝까지 가겠다.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뭡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입학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조만간에 이 사람이 오니까요. 네? 이낙연. 6월달에 이낙연이 딱 간보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고비설이라고요. 6월달은 이재명 고비설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6월달이 되면 신규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6월달이 되면. 첫 번째,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그 이후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그리고 김남국의 수사, 송영길의 소환 통보,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2판 4판 싸움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풍비박산 나고 있고 지금 싸움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누가 이길지, 네, 누가 이길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이기나 뭐 이낙연이 이기나 네, 뭐 비명이 이기나 뭐 뭡니까 친명이 이기나 저는 관심 없습니다. 네, 어차피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이재명이 골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요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그냥 안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상대방의 비리를 폭로하면 싸웁니다. 상대방의 비리를. 민주당 좌파들 항상 하는 거 뭡니까? 음모론 가짜뉴스 뿌리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똑같이 민주당 좌파들은요, 이렇게 내부 싸움을 할 때도 마구마구 뿌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뉴스들을 뿌려내고 관련된 뭡니까? 비리들을 뿌려내요. 자, 그럴 때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면 위로 띄우셔가지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을 이슈화 시킨다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꼭 뭡니까? 그 가재 잡고 도랑도 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네,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한 번에 둘을 나가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꿀잼이다. 지금부터가 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점. 네, 이 민주당 내부 싸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과연 이 가운데 이재명은 어떻게 꼬린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이재명이 언제까지 당대표직에 버텨낼 수 있을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